바이스톰입니다. 여러분, 요즘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은 공항 분위기부터 다르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특히 영국의 히드로 공항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 영국의 한류 팬들과 한국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 그냥 그런 흐름이다라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이것이 증명되는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국에서 서울로 향하는 직항 노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자존심 센 유력지죠. 더 타임스가 최근 서울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보도를 냈습니다. 매체는 아시아에서 가장 짜릿한 도시를 가장 빠르게 훑어보는 방법이라는 기사에서 영국의 대형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이 서울 노선을 새롭게 취향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다뤘는데요. 기사는 지금 영국 내 K-팝 현상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고 있냐면서 버진 애틀랜틱의 서울 취향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이자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비틀즈의 나라이자 팝의 본고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의 유력지가 이렇게 단언한 것입니다. K-팝과 K-뷰티, K-드라마로 대변되는 K-웨이브는 식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기사는 K-뷰티의 영향력이 미치는 서비스와 유통 및 관련 파생산업 전체의 규모가 우리 돈으로 무려 150조 원이 넘는다는 놀라운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화장품 수출액뿐만 아니라 K-뷰티가 만들어낸 뷰티 투어리즘과 글로벌 유통 마진 및 K-뷰티 스타일의 현지 PB 상품 시장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이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 1년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돈이 전 세계인들의 화장품 가방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매체는 심지어 이런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K-팝의 영향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이건 어쩌면 갈라진 한반도 남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일지도 모른다. 이런 과감한 표현까지 쓸 정도로 K-팝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 버진 애틀랜틱이 대서양 노선을 넘어서 아시아의 핵심 거점으로 서울을 선택한 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게 기사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버진 애틀랜틱이 정말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잘 맡은 것이죠. 버진 애틀랜틱 CEO는 아마도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요즘 우리 영국 사람들이 틈만 나면 한국 가서 화장품 쇼핑하고 떡볶이 먹고 싶어 안달인데 남의 나라 공항 경유해서 가는 꼴은 더 이상 못 보지. 당장 서울행 직항 비행기 띄워. 그래서 이 항공사는 히드로에서 서울까지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매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도 버진 애틀랜틱의 CEO 코르넬 코스터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감탄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은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이자 최첨단 트렌드와 깊은 전통이 가장 완벽하게 결합된 나라다. 그런데 이 기사를 쓴 기자의 경험담이 아주 뭉클합니다. 10년 전 강남 스타일 열풍이 불 때 한국을 처음 방문했던 그는 당시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가서 사진도 찍고 산에서 막걸리도 마시는 전통 체험을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DMZ를 방문하여 북한 개성을 바라보며 언젠가 한국이 통일된다면 스코틀랜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유라시아 횡단 열차가 멈춰설 그 비어있는 역에서 추억의 사진도 남겼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버진 애틀랜틱의 새 노선을 타고 한국을 재방문한 그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더 이상 오래된 유물 때문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새로운 트렌드를 목격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딱 1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자의 앨범 속 그 추억의 사진이 아직도 선명한 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세계의 변두리에서 세계의 중심, 즉 트렌드 메이커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한 겁니다. 게다가 영국에서 서울로 장거리 직항 노선이 매일 뜬다는 것. 그건 영국인들의 지갑이 한국을 향해 활짝 열렸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영국만 이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유럽의 또 다른 한복판에서는 이런 외침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아이고, 영국이 한류의 성지라고 웃기지 마. 진짜 성지는 바로 우리야. 라고 외치며 한국 문화에 미친 듯이 몰입 중인 도시가 나타난 것입니다. 버블티에서 탕후루까지 아시아의 모든 요소를 한국식으로 재정의해서 유럽을 한국으로 물들이고 있는 이 놀라운 도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영국 히드로 공항의 하늘길이 열린 건 트렌드의 서막이었을 뿐이고, 지금 태양의 나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벌어지는 일은 가히 문화적 점령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수준입니다. 스페인 현지에 영향력 있는 매체죠. 노로에스테 마드리드는 최근 아주 심도 있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제목부터가 정말 심상치 않은데요. 마드리드는 어떻게 한류 문화의 전 세계적 중심지가 되고 있는가? 아, 정말요? 한류의 전 세계 중심지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기사는 지금 스페인 전역이 한국 문화가 폭발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경탄했습니다. 한국의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가 스페인의 심장부인 마드리드로 무섭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K-팝 노래에 심취한 열성 팬들이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수준이 아닙니다. 매체는 지금 스페인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K-팝은 물론이고 버블티, 한국식 레스토랑, 그리고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옮겨놓은 몰입형 체험까지 마드리드는 지금 한국이라는 거대한 분위기에 통째로 잠식당하고 있다. 이게 단순한 국뽕 섞인 소리로 들리십니까? 스페인 현지 매체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기사를 읽어줄지 안 읽어줄지도 모르면서 우리한테 국뽕 느끼라고 이런 기사를 쓸 리가 없겠죠. 기사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 스카이스캐너의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인용하며 아주 냉철하게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문화는 이제 소수 마니아들이 즐기던 취향의 단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스페인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흐름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 현재 스페인 내에서 이런 현상을 주도하는 양대 산맥이 바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마드리드는 한국의 문화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한국 콘서트와 영화제는 물론 문화 행사들을 엄청나게 유치해내며 유럽 내 한류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게 기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한류는 단순 소비 트렌드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적 연결 방식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사는 심지어 마드리드의 젊은이들은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아이돌의 안무를 따라하는 것은 기본이고 서울의 미학과 관습을 재현하는 다양한 이벤트까지 자체적으로 조직하고 있다면서 한국적이라는 것은 어느새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이제 수많은 스페인 청년들이 선택한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페인에서 청년들이 나 한국 문화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멋진 자기 표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기가 막히고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마드리드 젊은이들이 손에 뭘 들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바로 타피오카 펄이 가득 든 달콤한 버블티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이 현상을 아주 재미있게 해석했습니다. 마드리드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적 미학과 팬 이벤트를 결합한 매장에서 버블티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힙한 한국 문화 체험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저희 바이스톰이 보기엔 한국의 브랜딩 파워가 만들어낸 위대한 착각입니다. 아시다시피 버블티는 원래 대만에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트렌디한 프랜차이즈 형태로 세련되게 가공해서 전 세계에 뿌린 게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다 보니 마드리드 현지인들 눈에는 버블티가 곧 한국의 맛이자 한국산으로 완전히 둔갑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건 탕후루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한국이 자기들 음식을 훔쳐갔다고 난리치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자기들이 먼저 세련되게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켰어야죠. 우리가 언제 탕후루가 우리 거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그냥 더 맛있게 만들어서 갖다 판 것뿐이죠. 어쩌겠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손길만 닿으면 전 세계가 열광하는 명품 트렌드로 바뀌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인데 말이죠. 이 기사는 이어서 버블티 매장이 단순히 음료만 파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곳은 한류 팬들의 성지가 되었다면서 기사는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마드리드의 한류 팬들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큼은 함께하기 위해 버블티 매장에서 K-팝 아이돌의 생일 축하 이벤트를 열고 포토존을 만들어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고 있다. 그런데 심지어 한국 화장품과 음식은 이제 설명도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기사는 이에 대해 이런 극찬을 내놓았는데요. 한국 화장품의 자연 성분과 그 유명한 10단계 K 스킨케어 루틴은 마드리드의 전문 매장들을 이미 뷰티의 성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한식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식에 대해서는 기사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더 이상 한식은 낯선 존재가 아니라 스페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외식 트렌드이다. 삼겹살 바베큐와 서울 광장시장을 연상케 하는 길거리 음식들이 마드리드의 밤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 음식점들은 단순히 맛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식 인테리어와 한국 음악은 물론 그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까지 서울의 공기를 그대로 이식하여 소비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런데 더욱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여가 문화의 복제입니다. 기사는 이런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한국 특유의 노래방 문화나 스트릿 댄스 등 집단적 경험을 중시하는 활동이 마드리드 시민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마드리드의 광장과 공공장소에서 K-팝 안무를 연습하는 청년들을 보는 건 이제 너무 흔한 일상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열풍이 결국 숫자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관광객은 무려 40%나 늘었고 노선 검색량은 무려 76%나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사는 이런 분석까지 내놓기에 이릅니다. 마드리드는 이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유럽인들이 서울을 경험하기 위해 모여드는 남유럽 한류의 거점이자 심장이 되었다. 이렇게 한류 문화를 체험하러 유럽인들이 마드리드에 모인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드리드는 우리에겐 아직도 좀 생소한 도시인데 거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문화의 중심지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한때 문화적 자부심 하나로 똘똘 뭉쳐 콧대 높기로 유명했던 그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한국 문화를 칭송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을 제일 잘 알아 라고 경쟁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마드리드가 이렇게까지 자신들이 한류의 중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단순히 우리 문화에 대한 순수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냉정하고 중요한 건 한류가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지만 사실상 위쪽이 막혀 있어 섬이나 다름없는 지리적 한계를 안고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왕래가 쉽지 않은 슬픈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다릅니다. 국경이 사실상 열려있는 그들에게 마드리드가 한류 콘텐츠를 늘린다는 건 인접한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사람들을 스페인으로 끌어모으는 거대한 관광 자석을 설치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한류 하나 보겠다고 국경을 넘어서 스페인까지 가겠어? 그런데 그건 아직 여러분들이 유럽의 열기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그럴 것이다 라는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국경을 넘어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그 압도적인 현장을 말이죠. 자, 여러분, 마드리드가 우리가 남유럽의 한류 거점이다 라고 소리칠 때 저 멀리 동유럽에서 스페인을 비웃으며 등장한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요새 우리나라와 형제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된 나라. 이제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최고의 동맹이라고 자처하는 국가 폴란드입니다.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영향력 있는 매체죠. 유로뉴스는 최근 폴란드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한 축제를 조명하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올 9월 폴란드에서 벌어질 이 이벤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사는 최소 20만 명의 방문객이 운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20만 명 중 절반인 10만 명이 폴란드 밖, 즉 다른 국가에서 몰려올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인데 이 거대한 축제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우리 K-팝입니다. 원래
폴란드 카토비체 지역은 일렉트릭이나 인디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여기에 K-팝이라는 치트키를 이식하기로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K-팝이 들어가지 않으면 메가 페스티벌이라는 명함을 내밀기 힘들 정도로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아주 냉철한 숫자를 들이밀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K-팝 공연 시장은 이제 단순한 팬덤의 영역을 벗어난 거대 산업이다 라고 말이죠. 2024년 기준 글로벌 K-팝 공연 시장 규모는 약 14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미래 가치입니다. 2030년까지 K-팝 시장은 무려 32조 원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이 8.2%에 달한다는 게 매체의 분석입니다. 여러분, 저희 바이스톰이 보기엔 이건 폴란드가 미국의 코첼라를 보고 배가 좀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축제 주최 측이 이런 선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미국 놈들은 K-팝으로 저렇게 돈을 긁어 모으는데 우리도 한국이랑 형제국가 아니냐? 유럽의 K-팝 성지 타이틀은 우리가 가져온다. 그런데 폴란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지갑을 열 수 있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기사는 행사 주최 측의 추산치를 인용해 폴란드 내 한류 팬덤이 무려 470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전체 인구의 약 13%가 I love Korea를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100명 중 13명이 한국 문화에 미쳐있는 나라.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단순히 드라마나 노래만 좋아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대기업들의 유럽 진출 교두보이자 특히 많은 시청자분이 열광하시는 바로 그 대목, K-방산의 정밀한 무기들로 자기 나라의 국방을 통째로 재설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전차와 자주포를 사러 한국에 왔다가 한국 음식에 반하고 K-팝에 취해버린 나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국가가 바로 폴란드인 것입니다. 유로뉴스는 이어서 한류가 인류 역사상 가장 독보적인 문화 수출 모델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기사는 한국이 1990년대 동아시아 안방극장을 TV로 정복하던 시절부터 2020년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의 심장부를 관통하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심도 있게 분석했는데요. 기사는 한국이 이제 음악, 뷰티, 패션을 아우르며 2024년 기준 약 141억 달러, 우리 돈 약 19조 원에 달하는 문화 수출 강국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2억 2,500만 명의 팬덤을 거느린 이 거대한 산업은 이제 대한민국을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 이은 세계 4위의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올려놨다는 게 매체의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럽의 도시들은 왜 이렇게 한류 성지 타이틀에 목을 맬까요? 기사는 그 정답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한류는 이제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전 세계 명품 시장과 스트리밍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절대 권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매체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BTS가 출연한 콘텐츠가 공개될 때마다 넷플릭스의 역대 시청 기록이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그들의 콘서트 조회수가 미국의 자존심인 그래미나 MTV 뮤직 어워드를 가볍게 능가했다는 대목에서는 경외감마저 느껴진다고 말이죠. 특히 블랙핑크의 로제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기사는 로제가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의 앰베서더로 발표된 그날을 회상했는데요. 바로 그날 단 하루 만에 티파니 관련 트윗이 무려 500% 이상 폭증했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티파니의 고급 주얼리 컬렉션이 즉시 완판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니 맥도날드, 까르띠에,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거물들이 왜 한국 아티스트들과 손을 잡으려고 줄을 서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아주 철저하게 돈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기사는 갑자기 한탄 섞인 어조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유럽은 지금 이 어마어마한 K-팝의 비즈니스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뒤처져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 유럽 매체의 속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다들 정신 차려. 우리 유럽이 아시아 다음으로 전 세계 K-팝 거래량의
20%나 차지하는 거대 시장인데 왜 이 꿀단지를 미국 놈들이 다 가져가게 놔두고 있는 거야. 우리도 빨리 숟가락 얹어야지. 아니 이거 누가 보면 케이팝을 자기들이 만든 줄 알겠어요. 기사는 유럽이 미국에게 뒤처진 게 안타까운 근거로 2024년 한 해에만 유럽 케이팝 시장이 18%나 성장했고 한류 커뮤니티 규모가 무려 1320만 명에 달한다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사이에 유럽의 케이팝 팬덤이 37%나 폭증했는데도 정작 유럽의 사업가들이 이 노다지를 제대로 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죠. 그러니까 유럽 매체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탄생한 이 문화적 쓰나미가 자신들의 대륙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을 제대로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돈의 흐름이자 권력의 이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류가 인기 있다는 식의 감상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정부의 홍보나 문화원의 노력도 아닙니다. 전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 거대한 판돈을 걸고 남의 나라 돈을 뺏어오는 게 본업인 사람들, 이른바 진짜 꾼들이 이 한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비즈니스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뮤직뱅크 2025라는 거대 공연에서 시작됩니다. 에이티즈, 아이브, 태민 같은 톱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 이 행사는 사실 업계의 진짜 룰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시청자분들은 방송국이 알아서 이런 행사를 기획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현지에 거대 자본을 굴리는 프로모터들이 먼저 움직여서 한국의 방송사나 기획사에 거액의 제안서를 던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우리를 초청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과거 방송사와 해외 프로모터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봐서 잘 압니다만 유럽의 자본가들이 이토록 공격적으로 한국에 매달리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스페인의 핵심 정보 매체죠. 엘 콘피덴시알 디지털은 최근 스페인 미디어계의 살아있는 전설 카를로스 에레라의 예상 밖 행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스페인 라디오 저널리즘의 가장 상징적인 목소리이자 미디어 권력층의 핵심인 에레라가 한국 음악 전문 기업인 코리안 파워의 파트너로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기사는 이 회사가 단순히 이벤트를 여는 곳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 K-팝 아티스트들을 유치하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력 프로젝트가 바로 리스본에서 열린 뮤직뱅크였는데 기사는 이 행사를 두고 유럽 내 K-팝 확산의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꾼들이 이제야 노다지를 발견한 것이죠. 제가 카를로스 에레라 같은 거물급 주주들의 속마음을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지금 유럽 음악 시장은 다 죽어가는데 한국 애들만 나오면 20대들이 미쳐서 바로 지갑을 여네. 이건 무조건 사야 해. 내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이 시장을 장악해야 해. 실제로 이 기업에는 에레라 외에도 스페인 유력 기업인들과 거물 미디어 인사들도 주주로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게 기사의 설명입니다. 이어서 기사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덧붙입니다. 한국 음악 산업은 수십억 유로 규모의 초거대 비즈니스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세대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하이패스 통로이다. 스페인의 미디어 산업을 쥐락펴락하는 거물들이 K-팝을 자신들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낙점했다는 사실, 이게 진짜 한류의 현주소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기업은 설립된 지 겨우 1년 반 만에 유럽 내 K-팝 대표 프로모터가 되겠다는 엄청난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명확합니다. 거대 자본을 모아 한국의 슈퍼 IP인 K-팝을 수입해 유럽 전역에 유통하는 것이죠. 매체는 이번 카를로스 에레라의 투자가 한류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21세기 가장 강력한 문화산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프로모터라는 존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디어와 공연, 스포츠를 넘나들며 대중 비즈니스의 판을 짜는 그야말로 돈 냄새 안 나는 귀신같이 맞는
현장의 사냥꾼들입니다. 그들은 향후 이 산업이 어디까지 팽창할지를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들은 지금 침체된 유럽 음악 시장을 구원할 유일한 한 줄기 빛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류가 진짜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라는 질문은 그냥 머릿속에서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북미, 라틴, 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모든 대륙에 꾼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세는 한류다라는 거죠. 기사가 증명하듯 유럽의 유력 미디어 거물들이 앞다투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문화를 무기로 다시 한번 세계사의 정점에 올라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심지어 너도 나도 어서 오시라고 그들의 대문까지 활짝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이야기 바이스톰에서 계속 들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서울을 동경하고 우리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이 기적 같은 시대, 바이스톰은 앞으로도 그 기회의 구체적인 실체와 뜨거운 현장을 가장 예리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곧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날까지 바이스톰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의 오늘을 더 빛나게 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